2주에 한 번씩 시계업계의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 위클리 워치 뉴스입니다. 9월 12일부터 27일까지 지난 2주 동안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이번 뉴스도 집중해서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해밀턴의 새로운 타임피스 카키필드 익스페디션을 론칭하는 이벤트가 스위스 체르마트에서 열렸습니다. 카키필드 컬렉션이 지닌 가장 좋은 요소만을 담아낸 카키필드 익스페디션은 아웃도어 라이프를 즐기는 이들과 모험가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새로운 기능과 디자인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카키필드 익스페디션은 균형 잡힌 비율과 인체공학적인 디자인으로 손목에 더욱 편안한 착용감을 선사하는데요. 브러싱 마감한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는 직경 37mm 또는 41mm의 두 가지 크기로 출시되었습니다. 베젤에는 동서남북의 기본 방향이 표시된 양방향 회전 컴퍼스 베젤이 탑재되어 익스페디션이라는 이름과 더욱 잘 어울리는데요. 케이스는 스크루다운 크라운과 100m 방수 기능을 갖추었으며 80시간 파워 리저브의 H10 오토매틱 무브먼트로 구동됩니다. 카키필드 익스페디션은 각 케이스 사이즈별로 블랙, 화이트, 블루 컬러의 다이얼 버전으로 출시되며 가죽 스트랩 또는 스테인리스 스틸 브레이슬릿과 함께 착용할 수 있습니다. 이 시계의 가격은 가죽 스트랩 버전은 148만 원, 브레이슬릿 버전은 161만 원입니다. 2023년은 블랑팡의 아이코닉한 다이빙 워치 피프티 패덤즈가 출시 70주년을 맞은 해입니다. 이를 기념해서 블랑팡은 이미 2점의 스페셜한 기념 에디션을 선보인 바가 있는데요. 그 대미를 장식할 세 번째 기념 에디션을 지난 9월 23일에 프랑스 남부의 칸에서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피프티 패덤즈 70주년 액트3는 1950년대 미국 해군이 사용했던 밀스펙 워치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했는데요. 직경은 1세대 모델과 동일한 41.3mm로 출시되었으며 수분표 시기가 있는 매트 블랙 다이얼과 빈티지 슈퍼 루미노바 인덱스, 블랙 세라믹 인서트가 장착된 단방향 회전 베젤 등 1세대 모델의 디자인 요소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액트3는 9K 브론즈 골드 소재로 케이스를 제작했습니다. 구리가 함유되어 있어 브론즈 골드라고 명명된 이 소재는 스와치 그룹 특허의 합금 소재로 전통적인 브론즈 소재와 달리 피부에 직접 닿아도 되며 골드가 함유된 덕분에 청록색으로 변색되는 산화 현상 없이 오래 유지됩니다. 바다에서 수거한 어망을 재활용한 소재에 투톤 나토 스트랩을 매치한 이 시계는 555점 리미티드 에디션이며 가격은 4,231만 원입니다. 지난해 가을 페블 워치를 선보이며 워치 컬렉터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안겨주었던 까르띠에가 올해에는 탱크 상틀의 워치의 리에디션 버전을 새롭게 선보였습니다. 리에디션 드 까르띠에는 컬렉터에게 인기 있는 워치를 오리지널에 가능한 가까운 형태로 선보이는 피스를 말하는데요. 2021년 파샤 퍼페추얼 캘린더와 출시 100주년을 기념하며 150점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선보인 옐로우 골드 소재의 탱크 상트레를 출시하면서 론칭했습니다. 이후 2022년 11월 출시 50주년을 기념하는 페블 워치가 그 뒤를 이어 출시된 것입니다. 올해 까르띠에는 1917년에 오리지널 탱크가 처음 진화한 형태라고 알려진 탱크 상트레를 리에디션 드 까르띠에에 새롭게 추가했습니다. 탱크 상트레는 손목의 형태에 잘 맞도록 고안된 만곡형의 케이스와 얇은 두께를 통해 우아함을 자아내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플래티늄 소재의 케이스는 정교한 마무리 손길을 거쳤는데 샤프트의 세로 라인은 폴리싱 처리하고 가로 라인은 매트 피니싱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크라운에는 카보숑 컷의 루비를 세팅했습니다. 레일 트랙, 로마 숫자 인덱스, 사과 모양 블루 핸즈, 에그쉘 다이얼과 핀 버클 등 까르띠에의 워치메이킹 특징을 모두 갖춘 새로운 탱크 상틀에는 매뉴얼 와인딩 무브먼트 칼리버 9780MC를 탑재했으며 고유 번호를 부여한 150점만 한정 출시됩니다. 튜더가 9월 15일 새벽
스위스 시간으로는 9월 14일 오후 6시에 펠라고스 FXD의 새로운 모델을 공개했습니다. 2022년에 블루 컬러의 최초의 펠라고스 FXD 모델을 처음 선보인 튜더는 얼마 전에는 알링기 요트팀과 함께한 버전을 선보인 적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베젤과 다이얼을 블랙 컬러로 한 새로운 버전을 선보였습니다. 펠라고스 FXD는 과거의 유명한 밀섭에 대한 현대적인 재해석으로 볼 수 있는데요. 직경 42mm의 케이스는 티타늄 소재로 제작을 했는데 여기에는 스트랩 고정바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외관상으로 1960년대 후반 튜더 오이스터 프린스 서브마리너 레퍼런스 7016을 가장 닮아 있다고 알려진 이 모델은 고정 스프링바와 같은 다이버 워치에 대한 미군 사양의 요소뿐만 아니라 초기 튜더의 다른 세대의 서브마리너에서 일반적으로 발견되는 뾰족한 크라운 가드와 같은 요소가 추가되었습니다. 이전의 블루 컬러 버전에서는 블루 컬러의 패브릭 스트랩이 매치되었는데 이번 신제품에서는 중앙에 레드 라이닝이 들어간 포레스트 그린 일체형 패브릭 스트랩이 기본 옵션으로 장착되어 있어서 더욱더 밀리터리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튜더 펠라고스 FXD에는 추가적으로 패브릭 엠보싱을 모티프로 한 일체형 다크 그레이 러버 스트랩을 증정한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블랙과 카키 그리고 레드 컬러의 포인트가 밀리터리 워치의 전형을 보여주는 새로운 펠라고스 FXD의 가격은 553만 원입니다. 지난 9월 13일 서울 양화대교에서 레드불 클리프 다이빙 월드 시리즈가 개최되었습니다. 스위스 시계 브랜드 미도가 공식 퍼포먼스 파트너로서 후원한 이번 이벤트는 대한민국에서 처음 열린 것으로 이번 이벤트를 위해 미도의 프렌드인 에이단 헤슬롭과 국내 유일의 하이다이버 최병화 등 2명의 절벽 다이버가 한강을 배경으로 퍼포먼스를 펼쳤습니다. 미도는 2019년부터 레드불 클리프 다이빙 월드 시리즈와 공식 파트너로서 활약했는데요. 레드불 클리프 다이빙 월드 시리즈에는 최대 27m 높이에서 우아하게 점프하는 세계적인 수준의 프리클리프 다이버들이 모여서 경연을 펼칩니다. 레드불과 미도에서 초청한 VIP와 프레스들은 선상에서 프리다이버들의 멋진 다이빙을 감상했는데요. 이날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취재 열기가 대단했습니다. 이날 미도는 선상에 마련된 미도만의 공간에 미도의 대표적인 다이버 워치인 오션스타의 다양한 컬렉션을 준비해 놓아서 기자들과 VIP들이 직접 체험해 볼 수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디자이너 중 한 명인 르 코르비지에의 독특한 컬러 팔레트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한 라도의 새로운 시계가 최근 공개됐습니다. 2019년 라도는 레쿨레르 스위스와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전설적인 건축가 르 코르비지에가 개발한 건축 색상 팔레트인 다채로운 건축을 독점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리고 소재의 마스터답게 아름다운 컬러의 트루실라인 워치를 선보였는데 올해에는 대담한 스퀘어형 케이스가 특징인 트루스퀘어 실라인 레쿨레르 르 코르비지에를 새롭게 선보였습니다. 이번 에디션의 케이스는 모두 라도의 시그니처 하이테크 세라믹으로 제작했으며 모델에 따라 케이스와 다이얼, 브레이슬릿 등에는 그레이 브라운 내추럴 엄버, 아이언 그레이 또는 아이보리 블랙 컬러를 매치했습니다. 모델별로 999점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출시되며 기존에 출시한 모델 8통과 새로운 아이보리 블랙 모델로 구성된 컬렉터 박스는 99세트만 한정 생산합니다. 론진이 절제된 디자인과 현대적인 우아함을 갖춘 미니 돌체비타를 최근 공개했습니다. 작지만 강렬한 여성 시계인 새로운 미니 돌체비타는 가로 21.5, 세로 29mm의 직사각형 스테인리스 스틸로 케이스를 제작했는데 38개의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버전과 논 다이아몬드 버전, 이렇게 두 가지 버전으로 출시되었습니다. 클래식한 로마자 인덱스의 실버 다이얼 또는 아이보리 화이트, 민트 그린, 블로썸 핑크, 세린 블루의 패셔너블한 컬러 다이얼, 그리고 직사각형 케이스 안에 코스모 원형 다이얼 버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론진 미니 돌체 비타는 198개의 링크로 새롭게 디자인된 스테인리스 스틸 브레이슬릿도 선보였는데요. 직사각형의 케이스와 어울리는 브레이슬릿 덕분에 워치의 주얼리적인 요소가 더욱 돋보이며 착용자에게 특별한 편안함을 선사합니다. 고성능 쿼츠 무브먼트로 구동되는 새로운 미니 돌체 비타는 가격대도 220만원부터 530만원까지 다이아몬드 세팅과 스트랩 옵션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마치 브레이슬릿 같은 작은 사이즈의 여성 워치를 찾는 분들에게 론진 미니 돌체 비타가 매우 좋은 선택지가 될 것 같습니다. IWC 샤프하우젠이 메르세데스 G클래스에서 영감을 받은 2종의 빅파일럿 워치 스페셜 에디션을 출시했습니다. 메르세데스 AMG와 20년에 걸친 파트너십을 이어온 IWC 샤프하우젠이 선보인 2종의 빅파일럿 워치 스페셜 에디션은 벤츠 G클래스에서만 볼 수 있는 고유한 디자인이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직경 46.2mm의 매우 대담한 사이즈의 케이스는 매우 견고하고 회복력이 강한 소재를 사용했는데 18K 아머 골드 소재와 세라믹 매트릭스 복합재 소재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블랙 컬러의 다이얼에는 메르세데스 AMG 퍼포먼스 카에서 볼 수 있는 공기 흡입구를 본뜬 구조가 양각 처리되어 있으며 빅파일럿 워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3시 방향의 파워 리저브 디스플레이와 9시 방향의 스몰 세컨드 카운터에는 벤츠 G클래스 전면에서 볼 수 있는 전형적인 헤드라이트 디자인을 적용시켰습니다. 두 가지 버전으로 선보이는 빅파일럿 워치 AMG G63은 우수한 견고성과 정확성을 자랑하는 오토매틱 무브먼트인 IWC 자체 제작 52010 칼리버로 구동됩니다. 이 시계의 가격은 아머 골드 버전은 4,250만원, 세라믹 매트릭스 복합재 버전은 5,900만원입니다. 워치스 앤 원더스 상하이가 9월 13일부터 17일까지 상하이에서 열렸습니다. 랑의 운트 죄네와 아놀드 앤 선, 봄의 메르시에, 까르띠에, 샤리올, IWC 샤프하우젠, 예거 르쿨트르, 파네라이, 피아제, 로저드비, 스피크 마린, 유보트, 율리스 나딜, 그리고 바세론 콘스탄틴까지 총 13개 브랜드가 참가한 워치스 앤 원더스 상하이는 9월 16일과 17일 이틀 동안 퍼블릭 데이가 진행되었는데 티켓 가격은 150위안입니다. 워치스 앤 원더스 제네바와 마찬가지로 첫 3일 동안은 소매업체와 프레스를 위해서만 공개되었고 신제품 프레젠테이션뿐만 아니라 컨퍼런스와 패널 토크 프로그램 등이 이뤄졌으며 이러한 프로그램은 위챗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생중계되었습니다. 참가 브랜드에서는 워치스 앤 원더스 상하이를 위한 신제품들도 새롭게 출시했는데요. 바세론 콘스탄틴은 4종의 메티에 다르 트리뷰트 투 익스플로러 내추럴리스트 컬렉션을 선보였습니다. 각 모델의 다이얼에는 인그레이빙과 에나멜링, 기요쉐, 미니어처 페인팅, 그리고 잼 세팅 등 매종이 소유한 탁월한 장인 기술력을 모두 담고 있습니다. 랑의 운트 죄네는 새로운 버전의 랑의 원 퍼페추얼 캘린더를 공개했고 파네라이는 골드테크 케이스 버전의 루미노르 듀에와 루미노르 듀에 뚜또오를 선보였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 참가 브랜드가 워치스 앤 원더스 상하이 신제품을 선보였지만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워치스 앤 원더스 상하이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오프라인으로 열렸을 정도로 중국의 하이엔드 기계식 시계에 대한 열정과 각 시계 브랜드의 중국 시장에 관한 중요도를 느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계업계의 이벤트입니다. 워치스 앤 원더스의 다음 이벤트는 중국 하이난으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요즘 태그웨이어가 신제품 출시를 매우 공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9월 초에 포르쉐와 콜라보레이션한 태그웨이어 까레라 크로노 스프린트 포르쉐 에디션을 선보인 데 이어 최근에는 태그웨이어 모나코 크로노그래프 나이트 드라이버를 선보였습니다. 가로 세로 39mm 사이즈의 블랙 DLC 코팅 처리한 티타늄으로 제작한 새로운 모나코는 미드나잇 블루와 차콜 그레이 그리고 매트 블랙 컬러의 다이얼이 매치된 빈티지 모나코 워치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했습니다.
야간 주행을 즐기는 나이트 드라이버들을 위해 고안된 이번 에디션은 컬렉션 최초로 풀 야광 다이얼을 장착한 점이 특징인데요. 모나코 컬렉션의 시그니처 사각형 다이얼에 원 구조의 이너 다이얼을 투톤 디자인으로 완성했습니다. 다이얼의 외곽과 인덱스, 서브 카운터, 그리고 핸즈 등은 모두 블루 컬러의 슈퍼 루미노바로 코팅 처리해서 밝은 곳에서는 투톤 그레이 컬러를, 어두운 곳에서는 푸른 빛을 선보입니다. 단 600점 한정판으로 선보이는 칼리버 후이어 제로2 무브먼트로 구동되며 시계의 가격은 1,315만원입니다. 지금까지 9월 12일부터 27일까지의 시계업계 뉴스와 신제품 등을 정리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다음 뉴스는 추석 연휴와 대체 공휴일 등의 일정을 고려하여 10월 셋째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이번 뉴스도 유익했고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